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커리큘럼이나 이 도출하는 부분까지 했어요. 그죠? 실습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이 잡히시죠? 요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도출을 하고, 근데 커리큘럼 도출을 하는데 누구한테 설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설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 정의에 대한 뭐 데이터 혹은 자료 수집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디서 수집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거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학습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학습 대상. 이 학습 대상이라는 부분은 뭐 저희가 산업 분야들 여러 가지 나누고 또 다양한 특성들이겠죠. 뭐 교사일 수도 있고 뭐 근로자 그냥 어떤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일 수도 있고 그냥 사무직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에 대한 특성들이 사실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령과 관련된 학습적 특성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학습 대상은 누구인지,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뭔지, 그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학습 대상의 특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요,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용어 들어보셨나요?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김원조 선생님, 네, 김선아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 개념이 뭔지 한번 좀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다고지라는 것은요, 아동의 학습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드라고지라는 것은 성인의 학습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계속 좀 해볼게요. 그래서 페다고지라는 것은 아동을 의미하는 페이드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자는 아동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의존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습에서의 교사는 좀 권위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그 아동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친구들이 이제 학습하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습 같은 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주도적으로는 안 하죠. 네. 주도적으로 안 하고 뭐 한 3, 4세 뭐 이런 친구들과 TV 보고 막 이렇게 어떤 율동 따라하고 그죠? 노래 따라하고 이런 경향이 있죠. 학습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누군가 뭐 이게 TV에서는 그 교수자가 TV에 어떤 나오는 그 내용일 수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이 율동한다거나 이런 것을 따라한다. 그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로 학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동학습에서는 교사가 그냥 중요해요. 뭐 성인학습 때도 하긴 한데 그래서 역할 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교사가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진로 부분 이야기를 여러분들 교수 설계자로서 어느 분야를 진출하고 싶으십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교수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동과 관련된, 그런 쪽 분야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그 학습자들이, 그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유아 대상의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그림도 그리고, 맞죠? 좀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드라고지 특성은 이제 성인학습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성인이라는 뜻의 안드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습자는 성인인데 자기 주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자기 주도적이신가요? 네, 자기 주도적이십니까? 아닙니까? 이은바 선생님? 네. 그리고 학습자에서 교사는 동기부여자나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에서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입니다. 근데 대신에,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안 따라오려고 해서 그렇지. 그게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보이는 게 제가 기업에서 가끔씩 리더십 강의를 해요. 리더십 강의를 하면 팀장급이나 임원들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 같은 리더십 강의는 어때요? 보면 많이 들으셨어요.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팔짱 이렇게 딱 끼고 계시는 그래, 너 어떻게 잘하느냐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차이가 나죠. 아동 쪽하고 차이가 납니다. 내 경험에 나는 벌써 이제 내 경험에 리더십쯤이야 뭐 많이 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태 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네, 학습하려고 하죠.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드라고지,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우리가 무를 탁 자르듯이 절대적으로 이것도 자르는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자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드라고지는 성인학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 중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다고지는 아동 학습적인 경향이다. 안드라고지는 성인 학습적인 경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끝점이 이렇게 있다면 그런 중간에 여러 가지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페다고지에 있는 성격이 섞여 있으면서 안드라고지 성향이 섞여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계 중에서 보통 이제 이런 경향들, 안드라고지 성향이 나타나는 것들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쯤인 것 같아요. 3학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1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1년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성장 그 단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 2학년까지는요 수동적인 좀 움직임 선생님 따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오는 경향이 강한데 3학년 때부터는 자기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활동할 때도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차이가 아니라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 주도적으로 하는 반면에요. 3학년 정도부터는 뭐 이런 토론 학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특성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뭔가요? 화면에 보시듯이. 네, 다 웃으시죠? 저 회사 뭐 하려고 저런 질문을 하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성인한테 한 요 정도의 청소년 정도한테만 물어도요. 저 강사가 뭐 하려는 거지? 설마 일을 말하려고 저런 걸 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 보통 시너지 효과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보다 더 큰 거다. 뭐 이런 표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인들은 네, 김원주 선생님 여기 빵 터지셨군요. 중노동 좋습니다. 맞습니다. 피로는 또 쌓이잖아요. 그죠? 몸 한 마리에 커다란 게 이렇게 얹어서 그죠?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또 기발하신데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성인들의 학습 특성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보니까 경험에 기반한 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을 해왔잖아요. 경험을 해왔으니까 누구도 뭐 이런 아주 낮은 저수준의 질문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경험이 이미 쌓인 거죠. 그런 거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안드라고지에서 중요한 것은요. 경험학습이라는 부분이에요. 경험학습.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100%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하 친구들은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예, 약간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고지 그대로 많이 믿는다. 뭐 요즘 애들이 영특해가지고 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믿을 수가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엉뚱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저 강사 뭐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의 근거에서 내 과거의 경험의 근거에서 저 사람들이 제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좀 보니까요. 학습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던가 필요 내가 필요해서 학습한다.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소극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예를 들어 과정 어떤 기획이나 이걸 잘못해서 의욕도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 정말 힘든 거죠. 보통 회사에서 뭐 의무교육들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의무교육들을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의무교육들 하면은 어때요? 보면 마지못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많죠. 표정들 많이 죽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강사분들이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성향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아 개념이라는 게 또 뚜렷해요. 자아 개념, 네, 자아 개념이라는 게 뚜렷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 중심적인 학습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준비도가 높아요. 학습 준비도가 꽤 높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딱 보면 뭐 벌써 저기 수강 신청하기 전부터 다 그냥 서칭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이건 전제가 깔려 있겠죠. 수동적인 어떤 강제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필요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학습 준비도가 많이 높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학습의 어떤 방향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감이 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성인 학습자들이 그 안드라고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고 했을 땐 자, 화면에 보시면 뭐 포멀 러닝, 인포멀 러닝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포멀 러닝은 형식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 학습. 형식 학습. 네, 형식 학습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위 기관들 있죠. 학위 기관. 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뭐 대학원 네, 그다음에 뭐 평생교육원에서 커리큘럼 잘 짜여진 이런 학위를 줄 수 있는 기관들 있죠. 딱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기관들. 그 기관들에서 수행이 되는 학습들, 교육들을 포멀 러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인포멀 러닝이 돼 있는데 인포멀 러닝 중에 non-포멀 러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는 비형식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기관 내에도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이 되지 않나요? 그죠?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non-포멀 러닝에 해당이 됩니다. 왜 학위를 받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장기간 체계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듣지만 학위를 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non-포멀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포멀 러닝, 이런 강의실에서 어떤 정규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학습하냐라고 했을 때 인포멀 러닝에서 이거는 무형식 학습입니다. 무형식 학습. 그래서 코칭이나 멘토링도 봤고요. 코칭이나 멘토링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팀장님이 목표를 요 정도까지 한번 맞춰보고 우리가 정해보고 요거까지 한번 끝내보세요 해서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게 코칭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조언을 또 해주는 것들이 멘토링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20%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20%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온더잡 러닝 제가 OJT라고 해서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또 이야기했죠. 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일하면서 배우는 거. 일하면서 배우는 게 이제 실무에서 하면서 70% 정도 되더라 하는 거예요. 70%. 네. 70%.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 주변에 사수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의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한 7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이 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생활 속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학습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필요해서 네, 이런 것들 서칭하고 이런 것들 보면 내 행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무형식 학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멘토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코칭이라는 것도 있고 고객과 접촉하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다 생기고요.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고객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은 뭔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됐어. 그 실패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와의 어떤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대화. 이게 사실 크죠. 보통 크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사에서 보통 이제, 자녀들, 초등학생들, 뭐 이런 것들의 학습 그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험상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식 측면을 전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온라인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회성 부분이나 아니면은 생활적인 측면도 사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죠?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성인임에도 그런 게 생겨요, 성인. 성인인데도 우리가 지금 저기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대학원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캠퍼스를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소한 거 우리가 보통 놓쳤던 거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생활을 하고 우리가 노하우 같은 거, 대학원 생활하면서 노하우 같은 게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뭐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왜 캠퍼스에 있으면 오고 가다가 식사는 한번 할까요? 뭐 차 한잔 마실까요? 이러면서 막 담소 나누면서 이 교수님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장점이시고요. 아니면은 뭐 특징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거 일정 좀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고 뭐 우리 뭐 시험 보는데 족보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면 그런 게 없고 공식적으로 딱 그냥 수업만 듣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끝내버리니까 나머지 그런 것들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무형식 학습의 이런 활동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일 경험하는 거나 아니면 피드백 받는 거,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거, 팀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들 모방도 하잖아요. 그죠? 예, 행동하는 거,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모방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인터넷 온라인 활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에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무형식 학습,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건 사실은 성인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페다고지 상황에서의 어떤 학습도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형식 학습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 게시판, 요거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카페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답변을 넣는 거. 카페에서 답변을 넣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알뜰신잡 아시죠? 알뜰신잡. 이 사람들 뭐 하나요, 보통? 네. 술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네. 내가 오늘 갔던 곳 막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담화 속에서, 담화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코딩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예요. 개발자들 생활 코딩이라는 커뮤니티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네, 뭐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서 네,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어요. 실무자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 자기가 필요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런 무형식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이해해야지, 왜 어떤 학습 형태가 생겨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거 아시죠?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로러닝. 다 아시죠? 개념 다 아시죠? 보통 이해를 하시기에는 아주 짧은 그냥 한 10분 내외의 어떤 클립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개념은 어쨌든 제가 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마이크로러닝 같은 경우에도 무형식 학습의 어떤 성향 때문에 생겨나게 된 개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닝, 우리 머릿속에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때요? 기승전결이 보통 있어요. 내용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급 단계 지식을 익혀야지 다음 단계 지식을 익힐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보통 이러닝은. 그래서 보통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뭐 16차시, 뭐 8개 차시 해서 분량이 좀 많아요. 그죠? 분량이 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러닝은 조금 분량이 아주 적죠. 그 클립 하나가 있고 그 클립 간의 연계성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들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딱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왜 생겨났냐고 하면, 우리가 실무를 막 하다가요. 실무를 하다가 같이 뭔가 문제 상황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처럼 기승전결 다 듣고 할 시간이 없죠.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궁금한 거, 그 부분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부분만, 그 해당되는 부분 내용에 대한 것만 듣고 나서 문제 다시 집중해서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러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제안해 주는지 아니면 서칭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LMS 기능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것을 찾고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형식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행동 패턴 자체가 우리 성인 학습들이 하는 이런 행동 특성 자체가 우리 러닝하고 어떻게 연계를 맺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과 연관된 것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식 디자이너